자, 이제 그 소득세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그 54페이지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양도세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순서대로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양도세가 확실하게 안 잡히면 세법은 10개 이상 맞기가 힘듭니다. 이거 가장 많이 나오고, 요거만 잘 잡아놓으시면, 뭐 10개 맞는 건 되게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할 건 다 하긴 하는데, 얘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정리하시고 나머지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54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자, 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득세는 이름이 소득세죠. 무슨 뜻이에요? 소득이 발생하면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다 내는 건 아닙니다. 자, 세금을 내는 소득도 있고 안 내는 소득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하철에서 껌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입니다. 자, 세금 낼까 안 낼까요? 소득세. 지하철에서 껌 팔아서 1,000만 원씩 벌어. 현실적이지 않죠? 야, 무슨 지하철에서 껌 팔아 1,000만 원을 벌어. 그 얘기하면, 그죠? 뭐 능력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없죠.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워낙 단속 심해가지고 물건 파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 전에 좀 몇 년 전까지 많았거든요. 막 한번 1호선 타고 가면 뭐 두세 명은 막 계속 오시고, 뭐 계속 제가 타고 다니면 매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제가 옛날에 할 때 부부가 같이 다니시는데 한 명이 와이프가 바람 잡아주셔요. 누군가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되잖아. 사줘야 이렇게 같이 사거든. 따라서 심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모님 그 와이프가 앉아있다가 남편이 설명하면 아저씨! 막 큰 소리로 저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혼잣말로 아이 아저씨 잘 만났네. 지난번에 하나 사갔는데 아저씨 언제 만났는데 지금 만났네. 아우 지난번에 사 너무 좋아가지고요. 옆집에 누가 또 사다 달라고 잘 됐네. 하나 더 주세요. 그래요. 2개를 사.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막 얘기하니까 저 괜찮은 거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도 한 잔 볼까 이렇게 한다니까. 실제로 그럼 주변에서 나도 주세요 이렇게 사가요. 처음에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딱 기차가 전차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 열리잖아. 그럼 아줌마가 내려요. 내려가지고 그 옆으로 가. 옆에 칸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시죠. 그럼 아저씨가 여기서 얘기하고 그분은 안 내리고 어떻게? 다음 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거기서 얘기를 하면 또 아줌마가 아저씨 여기 하나 주세요. 근데 그걸 봤다니까.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분도 요새 안 보이시네. 요새 막 단속 심해가지고 막 껄핏하면 오늘도 오는데 막 계속 내리라고. 그죠? 뭐 거기 파시는 분 내리라고 막 계속 방송하죠. 뭘 내려 그냥 뭐 거기 사는 물건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싸고 재질이 괜찮아요. 케이스 마크 있는 것도 많고. 옛날에 제가 고무장갑만 샀거든. 고무장갑. 어우 장난 아니에요. 고무장갑이. 그 양반이 테스트에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양쪽이 자꾸 매달려요. 고무장갑이 안 찢어져. 얼마나 튼튼한가. 가격 싸. 3,000원 이렇게밖에 안 해. 그죠? 근데 요새 그 좋은 거 많은데 요새 못 풀게 해가지고. 뭘 피해를 주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뭐 오히려 많이 사는데. 그죠? 근데 좀 아쉬워요.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런 소득은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포장마차 해가지고 뭐 있으면 붕어빵 장사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세금 안 냅니다. 왜? 걔네들은 세금을 내는 종목이 아니죠. 세금을 내는 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려면 그런 거 해야 돼요. 붕어빵 장사 이런 거 해야지. 막 식당 같은 거 잔뜩 차려놓고서나 잘못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막 그죠? 몇 억씩 까지고 그러는데 그 포장마차 같은 거는 망하면 그 니 아까만 끌고 오면 되거든요. 붕어빵 장사가 망했어. 그럼 니 아까만 끌고 오면 끝나는 거야. 그거 다시 뭐 하면 돼? 황금 잉어빵 장사하고 또 망하면 또 끌고 오고 다시 뭐 와플 장사하고 또 망하면 또 끌고 오고 이러면 되거든.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세금 내는 속은 딱 정해 있어요. 요렇게. 8가지 소득이 있어요. 8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6개 소득은 요렇게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2배, 4, 근형 이렇게 외우던데 쓸데없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8개 소득인데 이 6개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묶어서 8개 소득이 뭐야? 우리가 세금을 내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6개는 뭐를 해요?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과세가 돼요. 그래서 종합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뭘 내요? 요걸 내요.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이 세금 내는 게 뭐예요? 종합소득세죠? 이거잖아. 연말정산하는 게. 이름이 왜 종합소득세겠어요? 6개 소득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 내시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받으시면 퇴직금도 세금을 따로 내죠. 그럼 얘는 뭐래요? 퇴직소득세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란 말 씁니다. 얘는 뭐가 나와요? 퇴직소득세 이렇게 내고 우리 양도소득도 따로 내잖아. 그죠? 양도한 소득만 따로 계산하죠. 얘도 따로 분류해서 원래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8개 소득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6개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이 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 이런 거 잘 나와요.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죠? 시험은 어떻게 내요?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아니면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 틀렸고. 근데 이게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과세하니까 따로 양도세를 내는 거지. 안 그러면 양도에도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 요거 있죠, 요거. 요 사업소득을 나중에 배웁니다. 이 사업소득 안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매매업, 중개업, 임대업. 여기에 사업소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면 소득이 발생되면 어디에 들어가? 사업소득이 포함돼서 뭘 내요? 종합소득세를 내요. 근데 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는 건 얘가 하나죠. 여기에 있는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중개업은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업에 관한 얘기는 우리 교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래서 요거 하나 배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배우는 거야? 양도소득세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구분된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세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아까 금방 한 거죠. 소득세 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거 공부하면 계속 나와 이거. 거주자, 비거주자, 뭐 비과세할 때 나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배울 때마다 뭐 나와요? 거주자냐, 비거주자 이걸 계속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국외자산 외국에 있는 걸 팔았을 때도 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계속 나와요. 아까 뭐랬죠?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고 없어도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한다.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인데 차이점이 뭐라겠죠? 이는 국내와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것도 한국에도 세금을 낸다. BTS가 뭐 외국에 나가서 막 CF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돈도 많이 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걔도 내야 돼. 왜? 걔도 거주자잖아. 그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걔네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했어? 돈을 벌었어? 그럼 내야 돼. 세금 내셔야죠. 지금은 우리나라 애들이 외국 가서 CF를 많이 찍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홍콩 그 배우들이 지금 뭐 한류처럼 대단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룡이 처음에 추석 특선으로 치권이라고 처음에 나온 거, 치권. 거기 막 그거 하면서 성룡 그 히트 치면서 그다음부터 막 성룡 나오고 그다음 뭐야 쭉 나왔죠. 막 도신 뭐 추석 뭐야 그 주윤발이 나오고 동방불패에서 임청아 나오고 막 그다음에 왕조연 나오고 뭐 천년연 해가지고 엄청나 막 그죠? 찍었죠. 걔들이 다 CF 다 찍었어요. 동방불패 임청아가 와가지고 막 그죠? 뭐지? 드봉인가 뭐 이런 거 찍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내 사랑 투유 해가지고 뭐 초콜릿 찍고 막 그랬어요. 그럼 걔네들이 비거주자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 와서 뭐 했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뭐는 내고 가라? 세금은 내고 가라. 그리고 이 범위가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개념인데 뭐다? 납세 범위가 다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과세 기간이란 말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소득세는 대표적인 월급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월급은 소득이 매달 발생하죠. 그럼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달달이 세금을 내느냐, 분기별로 낼 것인지 정해줘야죠.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해줘. 그걸 뭐라 그래요?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이 소득세, 지금 우리 소득세 배우잖아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 정산하잖아. 왜 그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연말에 정산해요? 날짜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발생된 한꺼번에 내려서 정산을 이때 해야지 중간에 정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뒤에 소득이 발생하면 걔도 합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연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과세 기간 그럽니다. 근데 기간이 이제 다 똑같진 않겠죠.
뭐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하거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것도 과세 기간이죠. 개념은 같지. 근데 날짜만 다른, 기간만 다른 거지. 소득세는 우리가 몇 년 단위다? 1년 단위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돌아가셔도 그냥은 못 가십니다.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했죠. 만약에 돌아가시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돼 있으면 대한민국에 세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사업할 때 어떻게 해? 사업자를 그 집안의 최고령자표로 사업자를 낸 다음에 무조건 모든 세금을 체납하고 뭐만 기다려? 그분 가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가시면 납세의무 소멸돼. 그러면 사업자 폐업하고 그 다음 고령자표로 또 사업자 내고 이런 식으로겠지. 그럼 동생이 형 차례야. 그럼 내가 갈 날이 제일 가깝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내 앞으로 해고 나 갈 때까지 형 동생이 기다리고 있죠. 너 언제 가니? 이러고 있겠죠. 그죠? 형이 빨리 가야 내 앞으로 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세금 누가 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야 돼. 그럼 언제까지? 1월 1일. 기간은 1월 1일이잖아. 그죠? 중간에 돌아가시면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는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리고 거주자가 외국으로 출국했대. 이민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된 세금은 내고 출국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본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와요. 과세 기간. 이번에 총론 부분에서 안 해서 그렇지 납세의무 성립 확정에 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할 때도 요 기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1월 달에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 다 할 겁니다. 기본서 보면서. 일단 오늘은 요 과세 기간이란 말이 있다. 근데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간다? 1년 단위로 간다. 뭐 이런 게 기본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자, 이름이 얘가 양도세가 아니라겠죠? 이름이 뭐라고요? 양도 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양도했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았어도 이 소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차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도에서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거고 차익이 없으면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100억 주고 하나 팔았다? 너 세금 엄청나게 나오겠다? 뭘 나와요? 내가 살 때 110억에 샀어요? 지금 100억에 팔았어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 안.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양도 소득세인데, 자, 그러면 자, 뭐 흐름도라 그러는데 흐름이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의 흐름은 다 정해져 있어요. 앞전에 했던 과세 요건 4개 배웠거든요. 자, 처음에 이거예요.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에요. 이걸 정해줘요. 양도세는 이거 팔았을 때만 양도세를 낸다고 정해주죠. 그걸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 그죠? 양도를 합니다. 그럼 양도를 이런 걸 양도를 하고요. 뭐 세법에서 이제 이런 걸 양도를 한다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납세의무자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나눠가지고 세금을 내겠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과세 표준이죠. 이런 대상을 이런 애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계산을 하면 얼마를 기준 금액으로 하고, 그죠? 여기다가 얼마의 비율만큼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우리 앞전에 배울 때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걸 과세 요건 그래서 법으로 정해준다겠죠. 이 4개만 1년 내내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취득세랑 등록세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똑같아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세법에 세금을 걷는 방법은 뭐 있다 했죠? 신고 납부도 있고, 네, 보통 징수 있다 했죠. 여기 이런 것도 있다 했죠. 특별 징수라는 것도 있고요. 이 국세는 이걸 원천 징수라 해요. 그죠? 원천 징수.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이건 안 배우거든요. 원천 징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득세 뛸 때 월급 줄 때 3.3% 뛰잖아요. 그게 원천 징수죠. 미리 뛰는 거지. 사업주가. 그게 원천 징수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안 배워요. 우리 이거 2개밖에 안 배워요. 올해 말고 작년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정답으로 재산세는 특별 징수한다. OX. OX예요. 안 배워요. 특별세 안 배우는데 재산세는 특별 징수래. 이렇게 나왔다니까? 근데 그 웃기게 문제 풀 때 어떻게 되냐면 특별징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고민해요. 얘가 특별징수. 아니, 배우지도 않는 거라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사는 특별징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산세 특별징수는 당연히 답이 아니잖아. 근데 고민한다니까? 얘가 특별징수 하나? 안 하나? 이러고 있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시험 보러 가면 참 이상한 생각을 다 많이 하죠.
불안하니까 그래, 불안하니까. 실력이 확실하면 불안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막 벌써 들어갈 때부터, 야, 여기서 하나만 삐끗하면 나 훅 간다. 막 이런 거죠. 막 한 문제에 막 간당간당한 사람 있잖아. 그럼 들어갈 때부터 막 벌써 긴장해가지고 뭐 하나 나오면 막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돼, 지금. 지금 쭉 해놓으세요. 좀 해놔야 돼. 뒤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때 가면 막 마음도 쫓기고 막 시간도 쫓기고 해서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막 시금 전폐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분이 막 하루 8시간씩 공부한대요, 지금. 저는 지금 하루 8시간 공부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면 체력이 되면 그런데 내가 볼 때 3월달쯤 가잖아. 그럼 병원 입원해야 돼. 링겔 맞고. 체력 달려가지고. 그럼 정작 공부를 해야 될 시점에 공부를 못 하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근데 복습 정도는 해줘야죠, 여러분. 복습. 자, 복습은 해줘야죠. 지금 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11월, 12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동차하시는 분들. 민법개론 해야 됩니다. 민법개론. 11월, 12월 달에 민법개론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잡아놓으면 되게 편해요. 근데 그게 안 잡히면 여러분 계속 1차만 해요. 2차를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1차가 안 되니까 2차를 소홀히 하는 거야. 2차는요, 사실 1차보다 생각보다 2차는 붙기가 좀 쉬워요. 중개사법 점수를 좀 따주면. 근데 1차가 안 되니까 계속 걔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2차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면 돼, 지금. 지금 막 괜히 여러분 막 오늘 2차 한다고 해서 막 그 과목 막 열심히 해가지고 복습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굳이 11월, 12월은 주장창 민법개론만 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책을 그럼 민법개론 어떻게 봐야 돼?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오늘부터 민법개론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뭐 보고 공부해야 돼? 동영상을 봐야죠. 동영상을. 그럼 동영상을 보죠? 그럼 동영상을 보면 돼요. 그럼 동영상 보다가 한 30분쯤 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정지시켜놓고 다시 틀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봐요. 그러면 그냥 쭉 제가 볼 때 저는 쭉 봐야 돼요. 그냥 3강이면 3시간짜리는 쭉 듣고 말아야 돼. 다시 볼 거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들어야지 중간에 모른다고 멈추고 하면요 50분짜리 한 강 듣는데 몇 시간 걸려요. 왜? 다 모르거든. 어차피 들어도 몰라요.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그냥 계속 듣는 거야. 듣고 드라마 뭐 그냥 저기로 듣듯이 그냥 듣고 그냥 드라마 보듯이 멍 때리고 보는 거예요. 다 끝나면 다시 한번 보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이렇게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할 때까지 계속 보세요. 그냥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못 봐요. 동영상. 그러니까 지금 민법개론만 11월 12월 동안에 한 3-4번만 봐주면 진짜 편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기 진짜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1월달 들어가고 하면 금방 실력이 쫙 올라가요. 근데 11월 15일에 어영부영 이렇게 대충 해놓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간 보니까 그냥 적응 훈련 한다 생각하고 모영부영하면 일찍은 의미가 없잖아. 그죠? 꼭 가능하면 민법개론 잘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세법은 지금 안 해주세요. 안 하고 나중에 제가 이때는 해주셔야 할 때 그때는 제발 하세요. 그때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수업만 잘 들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납법 이렇게 해서 결정되면 세금을 이런 식으로 걷겠죠. 신고 납부. 그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결론 틀은 없어요. 흐름이라는 거 없어요. 세법은 그냥 이거예요. 4개.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냐. 이게 끝이에요. 뭐 흐름 알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가세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뭘 팔면 양도세를 낼 것이냐 정해줘야죠. 자, 무조건 과세 대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뭘까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사거나 팔거나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뭐겠어요? 부동산이죠. 우리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요. 자, 토지 건물. 자, 그리고 부동산은 당연한데 부동산이 아닌데 그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권리인데 뭐가 관련돼 있어? 부동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권리를 팔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권리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세금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랑 다 뭐랑 연관돼 있다고요? 부동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너도 팔면 양도세를 내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내 건 아닌데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어.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부동산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지금 부동산이 아니야. 그걸 끝까지 가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을 해. 이런 것들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권리는 맞는데 뭐랑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요,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임차권 이렇게 나눕니다. 자, 써놓으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지상권은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건데, 지상권이 뭐예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 배울 때 이제 민법이 나중에 물권, 채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물권, 이건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이 뭐예요? 내가 배타적으로, 그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진 권리죠. 타인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지상권은요, 여러분 건 아니잖아. 남의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하죠? 그럼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약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이 부동산이 내 건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어?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제3자에 대항하고, 원소유권자도 내한테 대항을 못하지. 왜? 얘가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뭐 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양도세를 내라는 얘기고. 근데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얘가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하고 냅니까?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것도 대상이래요.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 이런 거 물어보는 있는데 그걸 못 물어봐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그것도 궁금한 것도 시험과 연관된 건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얘는 나와봤자 뭐밖에 안 나와. 지상권 해놓고 얘가 양도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세법에서 지상권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양도세에서 세법하는 사람이 무슨 지상권이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어디서 배워?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목만 알면 돼. 얘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런 것도 알 필요 없어요. 왜?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절대적으로. 계산하는 건 물어보는 것만 공부하면 돼.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자격증 시험 보는 거요? 자격증 시험은요, 합격하는 게 장땡이지 내용이 왜 그런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하는 것들은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지상권 제목만 보시면 되고, 전세권도 뭐예요? 내 건 아니지만 전세 들어가면 아시죠? 전세권 설정하면 계약 기간 동안 뭐요? 내 건 아니지만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죠. 얘도 물건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는 뭐 나왔다 그러면 얘는 시험에 뭐, 만약에 이 대상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얘는 100% 나옵니다. 100%. 임차권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세법은요, 우리 앞전에 실질과세란 말 했죠. 실질과세. 세법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등기했니 안 했니 관계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양도를 했는데 등기를 하고 팔건 안 하고 팔건 뭐가 생기면, 차익이 생기면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등기 여부 관계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얘만 예외예요. 요거 하나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왜? 얘가 뭐예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우리 나중에 민법 배울 때 물권, 채권 할 때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물권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차권을 가지고 다른 소유권에 대항할 수가 없죠. 세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한다고 그래요. 등기.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권 나왔다 그럼 뭐요? 등기된 임차권만 대상인 거죠. 그리고 시험에 이게 나오잖아요. 대상으로 나오면 10번 중에 9번은 얘가 정답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연장 나온 게 단독으로 한 게 26회, 28회였거든요. 두 번 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똑같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땡. 얘가 대상이 아니죠. 왜? 등기되지 않은 건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틀린 거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땡. 틀립니다. 뭐라고 나와야 돼? 무조건 얘는 등기된이 나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하죠.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애들은, 얘네들은 등기를 했건 안 했건 다 대상인 거죠. 유일하게 얘만 그러니까 얘를 시험에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5개까지. 이거 모르고 가진 않아요. 이거 뭐 수십 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인데, 얘네들은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번에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 취득할 수 있대. 그럼 지금은 부동산 아니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권리를 팔았을 때도 뭘 내라? 양도세를 내란 얘기죠. 그럼 얘가 종류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말뜻을 이해하면 돼. 뭐만 양도세 대상인가요?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양도세 대상이네요. 여기 대표 주자가 얘네들이죠. 그죠? 자, 얘네들은 권리잖아요. 부동산이 아니죠. 근데 얘가 왜 대상이에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중도금 치고 잔금 치면 아파트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럼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입주권도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우리 전문용어로 딱지라고 하죠. 딱지. 그죠?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재건축되면 나중에 그 재건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주자가 얘네들이죠. 그 시험에 이제 이것만 딱 내리지 않겠죠. 당연히 만약에 되게 되면.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자, 그럼 나머지를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토지. 자,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시험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얘가 양도세 대상이냐고 물어봤다 쳐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안 들어보니 처음 보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해석을 해. 분석을 해야지. 야, 얘는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가 뭐래요? 채권이잖아. 그럼 이게 채권이니까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지.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채권을 가지면 나중에 토지로 뭐 한다고요? 상환, 뭔다고? 바꿔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요? 나중에 지금은 채권이지만 나중에 토지를 상환, 바꿔준다니까 얘는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법 배우시면 그 왜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부재지주라고 하죠. 부재지주. 부재지주가 뭐예요? 지주, 땅 주인이 부재중이요. 그러니까 요 땅이 여기 있는데 땅 주인이 여기 안 살아. 이런 사람 있죠. 그럼 개발할 때 어떻게 돼요? 보상해 줄 때 뭘로 줘? 땅으로 줘요. 보상할 때 현금 보상에다가 뭘 줘? 이걸 줘요. 토지사 채권을 줘. 그럼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뭘로 준다는 거야? 땅으로 바꿔주겠다. 그게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외우면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요 내용까지는. 근데 가끔 나오면 이 개념을 갖다가 붙이면 돼요. 그러면 연습 몇 번 하면 안 외워도 풀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얘는 대상일 거 아닐까요? 계약금을 지급했대. 그죠? 계약금 지급하고 그 계약금 지급한 권리를 팔았어. 얘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금 지급해서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는 거죠. 왜?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면 돼? 중도금 치고, 그리고 뭐 하면 돼? 잔금 치면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뭐다? 그걸 내가 사면 중간에 중도금 치고 잔금 치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얘는 외우지 마시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잘 아시는 들어보신 얘기죠.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접하는 건데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파트 사거나 팔 때 등기 칠 때 반드시 뭘 사야 돼? 채권 사야 돼. 채권. 그 채권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일종 국민주택 채권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없어? 샀는데 그동안 사고 팔고 샀는데 왜 없어? 환매해서 그래요. 바로 팔아버려서 그래. 왜? 저기 만기 때 가면 5년 만기 되면 돈을 저기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없는 거야. 자, 국민주택 채권은 양도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해석하면 되잖아. 채권이래잖아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주택을 줍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저거에서 국민주택 주는 채권이 어딨어. 저거는 뭐예요? 공법 배울 때 저걸 팔아서 그 채권으로 국민주택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걔들이 국민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지. 그 기금 마련을 하고 이걸 파는 거지. 우리는 만기 때가 뭘 줘요? 국민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만기 때가 뭘 줘? 원금에 이자 붙여서 돈을 주는 거지. 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를 해버리면 은행에서 어떻게 할인하잖아, 할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양도세 가면 채권 매각 차손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네가 채권을 매각하면 손해보고 팔았잖아. 왜? 금융기관에는 뭐예요? 자기들도 기회비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할인해가지고 나중에 만기 때 가서 걔는 원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파니까 걔들이 뭐요? 한마디로 깎아서 봐요.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걔가 사는 거지. 그럼 나는 10만 원 손해보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걸 나중에 양도세 배울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내용 몰라도 돼요. 일단 오늘은, 얘도 권리인데 얘가 왜 대상이다? 나중에 이걸 갖고 있으면 여기 제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너도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뜻이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양도한 거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이제 부동산과 연관된 건 한데 기타 자산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권. 그죠? 영업권. 자, 쉽게 말하면 이제 권리금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걸 팔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제일 중요해요. 함께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대상이 나오잖아요. 임차권하고 이 영업권은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자, 그럼 영업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함께.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하고 같이 영업권을 팔 때만 뭐가 되는 거? 대상이 되는 거야. 그 함께니까 만약에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했대.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영업권은. 어쩌고저쩌고 함께. 우리 옛날 아이스크림 이름이 투게더라고 있죠. 투게더라고 아이스크림 있죠. 그 투게더, 이름 위에 투게더에 걔가. 함께 같이 먹으라고. 그 양이 되게 많죠. 그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상하게 먹는 것도 없는데 살쪄. 그래갖고 뒤에 돌아서 뭐예요? 그 투게더를 혼자 먹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안 되니까 밥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 난 좀 먹는 것도 살찐다. 그런 거지. 그게 원래 같이 먹으라고 큰 거 이만한 거. 근데 혼자 막 이렇게 퍼먹고서 희한하잖아. 먹는 것도 살찐데. 그런 건 없어요. 먹으니까 살찌는 거야. 먹으니까. 저도 먹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살쪄요. 왜 그래요? 진짜 평상시 많이 안 먹어요. 근데 꼭 밤에 먹어요. 끝나고 하는 밤에. 어제도 밤 늦게 끝났거든요. 어제도 뭐 집에 가니 11시 반쯤 됐는데 마누라가 전화 와서 언제 오냐. 언제 오기는 11시 반 넘어야 들어가지 그랬더니 자꾸 전화를 2번 정도 와요. 그러면 뻔하거든요. 너 빨리 오라 이거지. 술한잔 먹고 자야 되니까 빨리 너무 늦게 오면 늦게 먹으니까 11시 반에 갔는데 나 씻는 동안에 벌써 막 술 딱 해서 먹자고 앉았어. 벌써 찌개 끓여놓고 안주도 없어. 뭐 찌개 끓여놓은 거 그거 그냥 먹지. 한 잔만 먹지. 결국 먹었잖아. 어제도. 그죠? 그러니 낮에 쫄쫄 굶고 밥 안 먹고 있다가 저녁 때 홀딱 먹고 그러니까 이게 빠지질 않아요. 적군이죠. 진짜 답이 없어요. 오늘도 토요일이잖아요. 오늘은 또 토요일이잖아요. 일찍 가죠. 안 봐도 비디오죠. 돌아버리겠어요. 살 주라고 빼놓으면 와이프가 술 먹어서 홀딱 찌고. 우리 와이프 술이 안 쪄요. 살이 안 쪄요. 자기는 안 찌니까 신경 안 쓰는 거야. 나한테 이해가 안 간대. 왜? 아니 우리가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 저녁 때 꼴랑 그거 먹는 게 왜 살찌니? 낱말이라고 심하게 낱말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얘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하거든. 자기 이해가 안 간대. 왜? 같이 먹은 자기는 살이 안 찌는데 왜 당신만 찌냐?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그럼 먹지 마. 그럼 뭐 됐어. 혼자 그러면 앉아서 먹는 책에 그럼 어떻게 해? 가야지. 또 안 가면 또 그 후유증이 뒤끝이 또 있거든요. 그래 힘들어요 진짜. 그래, 주말 되면 막 벌써 술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 또 뭐하고 먹을까 그죠? 또 오늘 또 날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안주를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죠? 죽겠어요 그죠? 제가 원래 짜파게티를 잘 끓이거든요. 제가 한번 끓였더니 와이프가 되게 맛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짜파게티는 무조건 제가 끓여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분들 혹시 평상시에 안 하던 거 지금 하면 안 돼요. 설거지 생전하다 한 번 하잖아. 그럼 계속 해야 돼요. 끝까지 하지 말고. 어차피 욕 먹은 거잖아. 나는 한 번 중간에 잘 보이려고 한 번 설거지 했다가 지금까지 설거지 돌아버려 아주. 점점 늘어 제가 하는 일이. 설거지에 이제 청소기 들려 뭐 쓰레기 버리러 맨날 다녀.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밥도 뭐 이렇게 할 때 뭐 좀 해줘 그러면 엊그제 또 김밥을 싸달래 나더러.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꼬마 김밥 쌌잖아요. 제가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때는 뭐라 그래요? 겁나 맛있대. 불안하죠. 맛없다고 해야 돼. 뭐 맛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다음에 또 해달라고 그러면 걱정이에요. 걱정 그죠? 자 이거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건물이 갑건데요. 을이 세입자예요. 그죠? 그럼 이 을이요. 이 식당을 하는데 계약을 5년 했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장사가 잘 될 수 있죠. 그럼 2년 정도 하고 아직 3년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식당 넘길 수 있나요?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죠. 건물을 넘기지 못하죠. 왜? 내게 아니잖아. 근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잖아. 3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 계약기간 3년 남은 거 갖고 뭐 하면 돼? 넘길 수 있죠. 뭐 받고? 권리금 받고. 그럼 이 권리금이 영업권인데 얘는 뭐야? 권리금만 파는 거지 건물을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영업권만 양도한 거잖아. 얘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갑이 자기 건물에서 식당을 하다가 식당을 넘기면서 건물을 팔면서 뭐도 받았어요? 권리금도 같이 받을 수 있죠. 이때 그런 그 권리금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하신 권리가 함께 팔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영업권은 결론은 뭐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란 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럼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그럼 아니다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내용상으로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이 있죠. 이런 회원권 파시면 뭐 내셔야 돼요?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이걸 사면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 골프 회원권 같은 거 팔아도 양도세 당연히 내야 됩니다. 골프 회원권이 지금이야 그렇지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골프 많이 안 칠 때는 뭐 회원권 하나가 몇십억씩 갔었어요. 남서울시 이런 거는 20몇 억씩 갔었어요. 20년 막 이전에 그때 20몇 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회원권 하나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 워낙 골프장이 많아가지고 회원권 가격이 많이 싸죠. 그래도 아직까지 부의 상징이죠. 골프 회원권을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계시겠지만 회원권 가지고 치시는 분 많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회원권도 팔면 당연히 뭐다? 양도세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이주권이란 말이 있어요. 자, 얘도 뭐가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주권은 여러분 이제 공법에 이거 배우진 않겠죠? 개발 제한구 얘기죠. 그린벨트 있죠. 그 그린벨트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그린벨트는 건축행위 못 하거든요. 허가가 안 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원래 있던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옮겨가지고 지을 수도 있어요. 왜?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 이축이 뭐예요? 옮겨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이축권을 팔면 얘도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작년에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게 지금 대상에 시험이 안 나왔잖아요. 올해 한 사람 나올 줄 알았어요. 올해는 이게 자주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나온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뭐가 중요해요? 함께 얘랑 같이 팔면 되는데 아니면 대상이 아니죠.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양도하는 경우. 뭐라고요?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해야 돼. 그러면 돼요. 대상이 아니에요. 왜? 별도 그럼 안 되지. 항상 뭐라고요? 함께. 그럼 얘는 중요한 건 영업권하고 이 주권이 나오면 둘 다 뭐만 기억하면 돼요? 함께란 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정답은 여기 있죠. 임차권하고 영업권 이게 두 개가 거의 나왔었거든요. 이 주권은 작년에 추가됐으니까 얘도 이 말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 나온다고 봐야죠. 얘하고 요거 정도죠. 지문 5개 나오니까 그럼 요거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다 나와요. 무조건 5개 지문이. 정답은 무조건 거의 얘 아니면 얘였거든요. 영업권 둘 중에 하나. 아니 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요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제목 보시면 돼요. 나머지 주식 있고요. 파생상품 있고 신탁 수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야? 요게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게 추가되는 건 뭐다? 3번까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제목만 주식도 있고 파생, 선물 옵션이 있죠. 그리고 신탁 수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가 건물을 신탁 기간에 신탁을 했어. 그럼 뭐가 생겨요? 그 상가니까 임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신탁 수익권이라 그 수익권. 그 수익권 그거를 팔면 이것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작년에 추가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올해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제목만. 그 내용은 필요 없어요. 제목만 알면 돼요. 어디까지만 잘 아시면 된다? 3번까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나머지는 그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대상은 나오면 1, 2, 3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보다 선행되는 게 나중에 뭘 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거 요렇게 3번 있죠. 요렇게 항상 세법을 적용할 때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뒤에 가서 할 때 뭐예요? 뭐 기본공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기본공제 할 때 이게 묶어서 같이 가고 그다음에 예정신고 기한도 얘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차단 이 네 개가 항상 같이 가요.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건부기 네 개 묶어가고 나머지 따로 가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이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거든요. 같은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묶어서 모든 기준을 같이 가요. 근데 그걸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임차권 그럼 뭐요? 등기된 기억하시면 되고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면 그것도 대상이 되고 영업권하고 이주권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함께란 말이 중요하다. 그죠? 각종 형권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뭐 하면 양도한다 했죠. 자 보세요. 부동산을 뭐 했어? 양도하면 양도세를 낸대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양도라고 하느냐? 어떤 경우 양도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죠. 왜냐면 법으로 이건 양도고 이건 아니래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도에 해당이 안 되면 양도세를 낼 수가 없는 거고 양도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뭘 규정해요? 이거는 양도다.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죠. 뭐라고 내겠어요? 이렇게 내겠죠. 이거는 양도로 붙는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양도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구분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요. 양도란 말이 용어가 이 개념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요? 개인이. 제가 전 시간에 이 소득세 설명했었거든요. 이 소득세 아까 우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있어요? 퇴직소득세였죠. 근데 이 소득세가 들어가면 얘는 전부 다 개인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 누가 하는 거야? 개인이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죠? 양도소득세도 개인이 양도하는 거고요. 퇴직소득세도 퇴직금도 개인이에요. 법인은 양도하면 양도세를 안 내요. 뭘 내요?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 그럼 누구랑 관련된 거다? 개인과. 그러면 양도소득세니까 누가 양도한 거야? 개인이. 자 양도는 개인이. 자 뭐랑 관계없어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죠. 여기 세법은 무조건 뭐라 했어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를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자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유상으로 이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고 유상이 아니면 양도가 아니다. 그 유상이 뜻이 뭐겠어요? 뭔가를 대가를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넘겼는데 대가를 받고 넘기면 유상이니까 양도고 대가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양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는 뭘 기준으로 구분해야 돼? 그죠? 요걸 가지고 해야죠. 근데 유상에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 팔면 양도죠. 그죠? 왜 양도예요? 대가 받았잖아. 뭘 받았어요? 돈 받았죠. 그럼 여기 유상의 뜻은 금전을 받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지분이 됐든 뭔가 대가를 받고 넘기면 뭐야? 양도죠. 그럼 이제 뭘 받느냐에 따라 용어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문제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는 왜 바뀌어요? 뭐에 따라서? 대가로 무엇을 주고 받았느냐에 따라서 용어만 달라지는 거지. 기본 틀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대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는요. 뭐 이거는 양도다. 이거는 아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외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걸 대입해 가지고 얘는 유상이니까 이런 양도고 얘는 유상이 아니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살짝 변형되어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뭘 기억하라? 양도. 얘가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과세대상하고 양도 있죠.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올해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나온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냈어요, 문제를. 왜?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때 뭔 얘기를 해요? 내년엔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주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 뭐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대상하고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고 문제 풀면 막 꿀빛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구분을 요걸 보시면 돼요. 유상. 자, 그러면 여기 되는 거죠. 그냥 딱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하나만 잠깐 개념하고 쉴게요. 양도로 보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쳐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여기 뭐가라고 기준이 뭐라고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매매를 했어.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죠. 그죠? 아까 말한 거죠? 집을 팔았어. 뭘 받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 그럼 얘는 양도 아니에요. 양도죠. 왜? 돈 받았잖아. 유상.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게 없어요. 자, 혹시 이건 아시나 모르겠네. 신탁이란 말이 있어요. 신탁의 뜻이 뭐예요? 그냥 해석하면? 믿고 맡긴다. 그럼 신탁의 내용에는 대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신탁은 뭐예요? 그냥 내 건데 네가 나 대신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지 그 사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탁 자체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지. 왜? 돈 받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 상가 건물을 A라는 신탁 기관에다 뭐 하는 겨? 내가 관리하게 보니까 네가 내 대신 뭐라고? 관리해달라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이거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이건 대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양도 아닌 거예요. 항상 그렇게 대입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 물어보실게요. 명의신탁 아시죠?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양도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명의신탁 뜻이 뭐예요? 여러분 거를 명의를 다음한테 신탁해서 명의만 넘겨놓는 거죠? 자, 얘는 양도도 아니다? 자, 그럼 명의신탁 실명제 위반한 거죠? 걸리면 안 되죠? 자, 양도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을 법을 위반했으니까 저건 양도 같은데 우리 세법은요 명의신탁 했는지 아니 법을 위반해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 뭐만 기억해? 세금만 따지는 거야. 얘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요. 얘 명의신탁 돈 받고 파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신탁하는 거잖아요. 그 얘도 신탁이잖아. 양도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얘는 그 하나만 따지는 거야. 대가 받았니? 안 받았니? 이것만 따진다니까. 명의신탁이든 신탁법상 신탁이든 신탁은 돈 받은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걔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근데 명의신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우셨죠? 명의신탁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 못 돌려받습니다. 내 건데 명의신탁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팔아버렸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시죠? 그거. 옛날에는 명의신탁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되면 소송을 걸면 원주인 편을 들어줘서 법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명의신탁 했죠? 등기 넘어갔잖아. 그 사람 팔아버리고 그 대출 받고 담보 받고 하면 이쪽에서 소송 걸어 이기지 못해요. 왜? 야,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얘 거잖아. 그게 버린다니까? 못 돌려받아, 그러면. 그러니까 명의신탁 했으면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할 때, 근데 그거 믿을 만한 건 그건 그때 얘기지. 넘어가면 사람 어떻게 변하고 끝나는 거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명의신탁은. 제가 옛날 중개업 잠깐 했었는데 형이 동생한테 친동생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막 개발돼가지고 땅값이 20배가 됐어. 그때 당시. 평당 2만 원 정도 쓰는 건데요. 개발박 품위로서 40만 원이 갔어. 그리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그 매매해서 할 시점에 동생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동생은 상관없는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 상속이 됐어. 누구한테? 재수 씨한테 상속됐어. 재수 씨한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재수 씨는 핏줄이 아니잖아요. 동생은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바람에 이게 매매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골치 아파지게 된 거야. 왜? 처음에는 재수 씨가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계약서 쓰고 할 때 되니까 못 해주겠다는 거야. 갑자기 재수 씨가.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 중간에 누가 있는 거야. 중개업자가 더 꼈는데 걔가 이걸 한 거야. 야, 주지 마. 그냥은 주지 마 이거지. 왜 그걸 날로 그냥 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쵸, 거기서 복잡해진 거야 거기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동생 돌아가셨잖아요. 좀 어렵게 살아요. 그 돈이 엄청나게 오른 거야. 그러면 그 형이 줘야 돼 돈을. 내가 볼 때 저게 맞는 거야. 왜? 만약 여기서 안 돌려주면 명의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거든. 그 저희가 중개할 때 이제 어떻게 했어? 양쪽에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결국 어떻게 협의했냐면 계약금을 5억을 받았어. 계약금을. 이걸 주기로 했어. 재수 씨한테. 언제? 계약할 때 계약금 받잖아요. 5억을 받기로 계약을 했어. 그걸 바로 주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5억 주면서 등기서를 다 넘겨받는 거지. 서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결국 그 재수 씨 5억을 받아갔어요. 5억 주고 그리고 새로 넘겨받아서 등기를 했어요. 그 매매를 했어요. 그래도 이 형은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도. 왜 가격이 뭐 5만 올렸다니까. 20배 됐다니까. 2만 원짜리가 40만 원 됐다니까.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면 안 돼요. 친척 형제들끼리 문제가 되는데 남한테 해주는 건 절대 안 되죠. 혹시 할 적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마누라도 좀 힘들고 할 사람이 없네. 그죠?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유상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 유상 가지고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